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은희는 부엌에 서서 냄비를 저었습니다. 죽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은희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60세의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남편 박정우가 아침 7시에 출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박지우는 8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은희는 한때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세포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빛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이 잦았습니다.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은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연구와 가정 사이에서 그녀는 가정을 택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은희는 불을 껐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은희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좀만 더. 회사 늦어요. 일어나세요. 정우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은희는 그의 양복을 꺼냈습니다. 다림질한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넥타이도 골랐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우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뉴스를 읽었습니다. 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응. 대답은 짧았습니다. 관심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죽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32세의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회사에 다녔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침. 앉아. 금방 가져올게. 은희는 지훈의 죽을 데웠습니다. 그릇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지훈도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식이에요? 아니, 업무 정리. 알았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은희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카트를 밀며 통로를 걸었습니다. 채소를 골랐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과일도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여보, 은희야, 미안한데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무슨 서류요? 안방 책상 서랍에 있는 파일 급해. 지금요? 응. 미안해. 회의 시간이 당겨져서.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정우의 회사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은희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1층이에요. 알았어. 잠깐만.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가 내려왔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거지. 정우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은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게 그 자료예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역시 박 부장님이세요. 빠르시네요. 은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우가 여자에게 웃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올라가 봐야겠어요.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여자도 따라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보, 은희가 불렀습니다. 정우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왜? 점심은요? 회의 끝나고 먹을 게 괜찮아. 정우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덜렁거렸습니다. 은희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톱은 짧았습니다. 매니큐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된 것이, 거울을 보지 않게 된 것이, 옷을 고르지 않게 된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훈만 집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늦는데. 또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오셨어요? 아, 응,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뭐 드셨어요? 회사 근처에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검진 가는 날이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진. 병원 예약했잖아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맞다. 미안한데.
오늘 안 되겠어. 급한 미팅이 잡혔어. 다음 주로 미룰까요? 그래, 그렇게 해.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요. 의사가 잠시 은희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썼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은희는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을 느리게 봤습니다. 앞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을 밀었습니다. 노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그녀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다리는 골절이에요.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재활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6개월 재활이래요. 그렇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은희야,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은희는 정우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나도 회사 일이 바쁘고 지훈이도 출근해야 하고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해. 그럼요. 요양원에서 전문 간호를 받는 게 낫겠어. 재활 치료도 거기서 받을 수 있대.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은빈마을이라고 시설 좋은 데야. 알아봤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도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요. 이해? 은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돌보는 게 부담이라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어요. 은희야, 됐어요. 나가주세요. 좀 쉬고 싶어요. 정우와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은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연구를 포기했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부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은희는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요? 은빛 마을. 은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외곽으로 갔습니다. 건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였습니다. 은빛마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은희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릴까? 은희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정우가 밀었습니다. 입구로 갔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은혜님 맞으시죠? 네, 방은 2층이에요.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해요. 재활치료는 오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우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희를 봤습니다. 그럼 나는 가봐야겠어. 네, 주말에 올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만 보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요? 30년을 바쳤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그 대가가 이 좁은 방인가요? 은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은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부담이 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잎이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성심이 깨졌습니다. 헌신이 부서졌습니다. 자존심이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새벽 6시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최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빨리요, 다른 분들 기다려요. 미라가 재촉했습니다. 은희는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미라가 밀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1층 식당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이 놓였습니다. 흰죽 김치,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죽은 식어 있었습니다. 먹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흘렸습니다. 옷에 묻었습니다. 미라가 혀를 찼습니다. 이 손 좀 봐요. 늙으면 다 이렇게 귀찮아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거칠게 할머니의 옷을 닦았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 후 은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예요. 응. 어때? 잘 지내? 네, 그런데 뭐, 여기 좀 춥고 음식도 은희야.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통화하자.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47초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재활 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치료사가 은희의 다리를 봤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아팠습니다.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참으세요. 나아지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치료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30분간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끝났을 때 은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라가 식판을 놓았습니다. 밥, 된장국, 무나물, 김치였습니다. 반찬은 적었습니다. 국은 짰습니다. 물 좀 더 주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돌아봤습니다. 컵 하나씩이에요. 목이 말라서요. 규칙이에요. 지켜주세요. 미라는 가버렸습니다. 은희는 짠 국을 억지로 마셨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이었습니다. 화질이 나빴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기업 합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정욱 부장과 윤서진 차장이 함께 진행하셨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진 차장의 아이디어가 컸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우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정우가 서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했습니다. 은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식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인터뷰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진과 웃을 시간도 있었습니다. 은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미역국, 두부조림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라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은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또 기침해요? 약 안 드셨어요? 먹었는데? 제대로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귀찮게.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돌아섰습니다. 은희는 미라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노인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방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통화 좀 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피곤해, 내일 통화하자.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잤습니다. 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밥 잘 먹어. 재활 열심히 해. 건강 챙겨. 그뿐이었습니다. 은희가 말하려 하면 바빠서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왜요? 잘 지내니? 네.
바빠요. 주말에 올 수 있어? 글쎄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미라가 은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은희님, 목욕 시간이에요. 지금요? 네, 가시죠. 욕실로 갔습니다. 미라가 은희의 옷을 벗겼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분들도 기다려요. 물이 나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왜요? 뜨거워요? 아니요. 차가워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참으세요. 미라는 수건으로 은희의 몸을 닦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피부가 쓰렸습니다. 아파요. 다 이래요. 참으세요. 목욕이 끝났습니다. 은희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미라가 재촉했습니다. 은희는 서둘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가 붉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미라가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실어 갔습니다. 식당은 어수선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 쓰러진 할머니가 내일의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요? 이 차가운 방에서 차가운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잊혀지는 것인가요? 30년을 바쳤습니다. 3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은희는 그쪽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안 와요, 석 달째. 석 달이요? 딸이 바쁘대요. 손주들도 바쁘대요. 다들 바빠요. 나만 한가해요. 할머니가 다시 울었습니다. 은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도요? 네. 남편이랑 아들 연락이 뜸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늙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차갑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치료사가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나아졌네요. 정말요? 네, 이제 보행 연습 시작할 수 있겠어요. 처음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은희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나으면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치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은희는 얼른 받았습니다. 여보, 은희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그랬나? 어쨌든 오늘은 안 돼. 회사 일이 있어서. 언제 오실 건데요? 글쎄, 다음 주.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정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행사였습니다. 정우와 서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희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건전지가 굴러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은희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바친 헌신, 그녀가 포기한 꿈,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방, 차가운 사람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자신.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하듯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념에서 각성으로,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냉정한 결심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재활 치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천천히 밀며 나아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보조기가 넘어졌습니다. 쿵!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꺾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보조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얼룩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작았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점점 더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혼자 죽는 걸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려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가 달려왔습니다. 은희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다리가. 은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우가 은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님, 빨리요. 미라가 나왔습니다. 은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다시 골절된 것 같아요. 정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은희는 정우를 봤습니다. 그의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 씨가 걱정돼서 같이 왔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 씨가 걱정돼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가 걱정한 건 다른 여자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은희를 실었습니다. 정우가 함께 탔습니다. 서진은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금이 갔네요. 다행히 완전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재활은요? 다시 시작이에요. 최소 3개월 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랑 무슨 사이예요? 뭐, 물어보잖아요. 무슨 사이냐고.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동료야, 그냥 직장 동료요. 직장 동료가 요양원까지 따라와요. 그게 근처에 일이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야,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당신이 그 사람 잔에 술 따라주는 거, 어깨 두드리는 거,
함께 웃는 거 다 봤어요. 그건 나한텐 시간 없다고 했죠. 바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랑은 시간이 있네요. 회식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상도 받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에요. 내가 당신 위해서 포기한 게 30년이에요. 연구도, 꿈도, 나 자신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나한테 뭘 해줬어요? 은희야, 요양원에 날 보냈죠. 부담스러워서, 귀찮아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다 알아요. 당신 눈빛에서 봤어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 돌보는 게 솔직히 힘들었어. 그 말이 은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응,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당신이 다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뭐예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망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한테 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짐이죠. 부담이죠. 은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인정해요. 당신도, 지훈이도, 다들 나를 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양원에 넣은 거예요. 정우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은희야, 나가라고요. 보기 싫어요.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감정했습니다. 은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나니 차가운 냉정함이 남았습니다. 은희는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바랬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천안 바이오랩 연구소장 김태훈. 그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은희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태훈 소장님 계신가요? 아, 소장님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제가 후임 최도연인데요. 은희는 실망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은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은희 박사님 맞으시죠? 은희는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박사님 논문 읽었어요. 줄기세포 분화 경로에 관한 연구. 제가 석사 때 그 논문으로 공부했거든요. 은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라는 연구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전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인용되는 논문이에요. 혹시 지금도 연구하세요? 아니요. 그만뒀어요. 오래전에. 그럼 혹시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거든요. 경력 있는 연구원 찾고 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면. 저는 이제 60이에요. 늙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죠. 박사님 논문 보면 실력이 보여요. 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다친 자신이 아닌 연구원 이은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저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영광이에요. 이은희 박사님과 일할 수 있다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최도연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자신, 논문을 쓰던 자신, 학회에서 발표하던 자신. 그때 그녀는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은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은희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연구소로 오시겠어요? 뵙고 싶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얀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은희는 이은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외출 좀 해야 해서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보조기 있으면 괜찮아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은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단정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천안 바이오랩 연구소. 4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을 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도현 연구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요? 이은희입니다. 안내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은희 박사님이시죠? 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도연입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은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은희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떨렸거든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책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논문 여기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읽었어요. 논문 표지가 보였습니다. 줄기세포 분화 경로에 관한 연구 마이너스 이은희. 은희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벌써 25년 전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도 유효한 연구예요. 최근 재생의학 분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박사님을 찾은 거예요.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노화세포 재생 연구예요. 박사님 논문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쉬었어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은희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조기가 보였습니다. 다쳤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연구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편견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구원 이은희를 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럼 다음 주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은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기대, 희망.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요? 은희야, 어디야? 요양원에 전화했는데 없다고 하던데. 나왔어요. 어디로? 상관없잖아요. 뭐, 당신이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네요. 날 요양원에 넣어놓고 정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오해야. 서진 씨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수 없어요. 은희야, 나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2권, 사진 몇 장.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은희와 정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그 행복이 사라진 걸까요? 은희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퇴소하려고요. 갑자기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복도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걷지 않을 복도였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집 주소였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김수진이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희가 다쳤을 때도 걱정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나 은희야. 은희야?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뛰어내려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수진은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수진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일단 올라가자. 수진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밝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끓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양원에 있다며? 나왔어.
왜? 은희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우의 배신, 요양원의 차가운 대우, 바닥에 쓰러졌던 일, 그리고 연구소 이야기까지.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넌 30년을 참았어. 이제 내 삶 살아야지. 무섭긴 해.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똑똑한 사람이야. 훌륭한 연구원이었잖아.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 방 하나 비어 있어. 정말 그럼. 혼자 사는 거 외로웠는데 잘 됐다. 은희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친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은희야, 정우한테는 말했어? 전화 끊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확실해? 응.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살 수 없어. 나를 짐으로 본 사람이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응원할게. 고마워. 밤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폭신했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요양원과 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연구원 이은희로 돌아갑니다.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환영해요, 이은희 박사님.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얀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꿈이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연구했습니다. 꿈속에서 은희는 빛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이 빌려준 깨끗한 블라우스였습니다. 잘 다녀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녀올게.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이쪽이에요. 박사님 자리 준비했어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노트,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패도 있었습니다. 이은희 선임연구원. 은희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도연이 다른 연구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나이나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료로 대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저희 프로젝트 자료예요. 도연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은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구 계획서, 실험 데이터, 논문 초안이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용어가 생소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세포 구조, 분화 경로, 단백질 합성. 모두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흥미롭네요. 이 부분은 제 논문이랑 연결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은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사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네. 좋아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연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희는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속감, 자존감, 행복. 오후에는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현미경, 원심 분리기, 인큐베이터. 모두 최신 장비였습니다. 은희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용법 설명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현미경 앞에 앉았습니다.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세포가 보였습니다.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분열하고 성장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웠던 세계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사님?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자리였구나.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사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땠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저녁을 먹으며 은희는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 실험실. 모든 게 신났습니다. 너 표정 완전 달라졌다. 그래? 응, 살아있어. 은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방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의 설렘, 연구소의 환영, 현미경 속 세포, 동료들의 웃음. 모두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30년 만에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은이었습니다. 연구원 이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연구소에 갑니다. 모레도 글피도. 이제 그녀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삶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붉고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다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절뚝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박사님, 커피 드릴까요? 젊은 연구원 민지가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블랙으로요. 네. 민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은희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실험 결과 나왔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데이터 시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성공이에요. 세포 분화율이 85%예요. 은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박사님 방법대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은희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죠. 다른 연구원들도 모였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사님, 이번 결과로 논문 쓸 수 있겠어요. 그럼요, 다 같이 저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요? 당연하죠. 팀워크로 이뤄낸 거니까. 젊은 연구원들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들을 봤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혼자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세포가 움직였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사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은희 씨죠? 법무법인정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정우 씨가 의뢰한 이혼 조정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끝이 오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있어.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은희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는 안 해?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혀. 수진이 안아줬습니다. 잘 견뎌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연구 계속할 거야. 논문도 써야 하고. 살 곳은? 작은 원룸 구하려고 연구소 근처로. 혼자 살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 강해졌어. 그렇게 보여? 응. 예전엔 늘 누군가 눈치 보고 살았잖아. 지금은 달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다리는 괜찮아. 많이 나았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정우 씨가 제출한 이혼 신청서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은희는 읽었습니다. 아파트 절반, 예금 절반, 위자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은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 없어.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명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는 정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있었죠.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요양원에 보낸 것도 서진 씨랑. 됐어요. 이제 과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구소? 네, 다시 시작했어요. 연구원으로.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정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빼앗았구나. 지나간 일이에요. 미안해, 진심으로.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잘 지내세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희야.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은희는 연구소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책상을 놓았습니다. 책장을 세웠습니다. 침대를 들였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다육이였습니다. 집들이 선물. 고마워. 적응 잘할 수 있겠어? 응. 여기 마음에 들어.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늑하다. 너답네. 그렇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빵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 초안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희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 찬성했잖아요. 엄마가 부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엄마를 됐어. 지나간 일이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정말. 엄마, 연구원 다시 하신다고요? 그래, 재미있어.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가끔 뵈러 가도 돼요? 언제든지 엄마 집 작지만 깨끗해.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지훈도 정우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연구소 앞 정원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은희는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논문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학회 발표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박사님, 논문 제출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연구인데. 떨리네요. 저도요. 같이 발표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은희 박사님, 돌아오셔서 큰 성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희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길이었어요. 두려웠지만 여러분 덕분에 해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은희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를 버린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주었다. 요양원의 차가운 방에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60세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만도 아니다. 나는 이은이다. 연구원 이은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세상이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박사님,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해요? 발표 승인됐어요. 구두 발표로 선정됐대요. 은희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봤습니다. 60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빛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봤습니다. 내일도 연구소에 갑니다. 모레도 글피도 학회 발표를 준비합니다. 논문을 완성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진짜 첫 번째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은희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은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희망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공기였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다시 일어선 자신에게, 용기를 낸 자신에게. 고마워. 은희야, 잘 견뎠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은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